숲을 석권, 독서는 마음의 양식, 책 속에 길이 있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에 관한 명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독서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간의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향락 문화에 익숙해서 독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서적 구입 지출은 가구당 월 평균 18,154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가계 동형 조사 대상을 전국 가구로 확대한 2013년 18,690원보다도 2.9%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성인의 일반 도서 독서율은 66.8%에 불과했으며 이는 1년간 책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 7명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정서적 치료의 영역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 치료사. 이들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 가정불화 등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트레스 공화국 대한민국의 마음의 양식을 전하는 독서치료사의 직업세계를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직업은 독서치료사입니다. 독서치료사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면 독서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독서치료는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어떤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책이라는 것을 치료를 위해 처방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로 책을 쓴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는 북테라피라고도 불리고요. 이런 독서치료 자체가 책의 힘을 빌리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치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치료라는 단어를 붙여서 독서치료라고 명명되어져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독서치료가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기원 자체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문학이나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죠. 이분이 독서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문학과 같은 부분들, 문학을 포함한 사실 모든 예술들이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특히 독서라는 것이 독서를 하는 그 자체로도 정서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 도서관에 가면 영혼을 치료하는 장소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만큼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고대인들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의 안식도 얻었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독서 치료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치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책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들을 통해 안식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독서 치료들이 아주 원론적인 맥락에서 비블리오테라피라고 불려지는데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문학 혹은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하고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가 합쳐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치료가 어떤 외상을 고친다는 의미의 힐링이라는 의미보다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그러니까 회복한다 라는 리커버링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독서 치료는 실제로 고대로부터 기원한 것이라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라거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실해야 했던 이 영혼의 건강함이라거나 안정감이라는 부분들을 문학이라고 일컫는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회복하는 그런 심리적 치료 기법으로 오랜 시간 활용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서 치료사, 그러니까 독서 치료를 전담하는 분들의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치료를 받는 여러 대상자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발달의 문제 혹은 임상의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적합한 책을 접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부딪혔던,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자와 함께 또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하거나 스스로 성장하거나 처해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일이 독서 치료사의 주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사용되는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들 안에 어떤 그림책이라거나 시, 소설 또는 인쇄되어 있는 글귀들을 때에 따라 또는 사진이나 영화, 비디오, 그런 시청각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요. 모두 포함해 어떤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독서 치료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독서 치료사가 하시는 일들을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다른 유사한 명칭의 직업군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독서지도라는 말과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히 완벽히 다른 말은 아니지만 독서지도는 기본적으로 책에 익숙해지도록 어떤 사람들을 안내해 주거나 뭐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다면은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좋은 독서의 습관을 가지고 쓰기나 뭐 읽기, 말하기, 듣기, 생각하기 이런 독서와 연관되어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을 하는 포괄적인 활동이 이제 그 독서 치료에 더 가까운 측면이라면 독서 치료는 그 책의 치유의 기능에 더 주목하는 상담 쪽에 더 가까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용어 중에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문학하고도 문학의 교육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학교 다니실 때 문학을 배우셨죠? 예, 저도 배웠고 아마 여러분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배운다라는 과정은 토론의 대상으로 어떤 문학의 작품들을 활용하게 되거나 사실은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 독서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문학의 작품 그 자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본인을 이해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습적인 부분에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내담자 개개인이 본인의 감정이라거나 정서적인 반응들이 그러한 책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을 회복시키는 데 더 집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또 치료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다른 영역과도 유사하게 또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치료라는 말 자체가 사실 내담자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상담자, 이런 관계, 3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관계에 개입이 되는 것에 예를 들어 음악이 있을 수 있고 미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많이 들으셨던 음악 치료라거나 미술 치료처럼 단어 안에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안에 독서 치료 역시도 내담자와 문학 작품이라는 것과 상담자 사이에 이런 치료 상황 안에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문학이라거나 책에 나오는 작품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독서 치료사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 치료라는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심리 치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업무 안에 진단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진단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경우에 따라 학습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회복이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예를 들어 아주 어린아이가 독서 치료의 대상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내담자가 된다면 이 내담자의 부모가 이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아동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부모하고도 상담을 실시하시게 되고요. 예를 들면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검사가 그런 진단 이런 것들을 독서의 능력에 대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을 때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에 부모와 함께 진행하시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독서에 대한 진단 안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일반적인 심리검사에서 활용이 되는 자기이해라거나 스트레스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거나 그런 맥락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자기이해에 도움이 되는 검사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장 완성 검사라든지 후사적 그림 검사라고 하는 집이나 나무, 사람 같은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검사도 비교적 자주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또 가족화를 그려본다거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MBTI라거나 성격을 들여다보는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황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기도 하고 MMPI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임상적인 심리적인 장애를 파악해보는 검사까지 활용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부분의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는 부분에 활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진단을 실시하신 이후에 그럼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라거나 치료의 방향들이 결정되시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어 실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치료의 방식 중에 독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담자에게 책을 읽어주신다거나 내담자에게 좋은 적합한 책을 골라주시거나 이런 내용도 치료의 과정 안에 포함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은 책의 내용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담자가 그 이야기 속에 얼마나 동화가 되고 그 안에 본인이 묻어두었던 또 힘들었던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도 하시고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느끼시게 되는 것, 그 과정을 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실 것입니다. 특히 또 이런 독서 치료사의 치료 과정 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신다거나 혹은 비디오 촬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합니다. 이런 촬영을 하는 경우는 상담의 과정 중에 놓친 부분들이 있다거나 상담의 과정 중에 내담자의 변화, 특히 아이라고 했을 때는 내담자가 그 내담자의 부모와 함께 그 상담의 장면을 다시 회귀하면서 다시 보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아이에게 표출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과정에서 아이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고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특이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치료 안에 성인과 아동들의 심리 치료를 포함한다라는 부분만으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심리 치료라는 말 자체에서도요, 심리학이라거나 아동학 또는 상담학 이런 전공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자질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해 보실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의 말을 잘 들으실 수 있는 경청을 잘 하신다거나 의사소통을 잘 하시는 능력도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집단 프로그램이나 강의처럼 여러 다수의 대상을 독서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프로그램 진행에 역량이 있으신 것들도 독서 치료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독서 치료사가 되고 싶은 분들께 우선적으로는 정규의 학위 과정을 거치신다거나 예를 들어 유사한 학과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치료의 학과도 있고요. 심리학과라거나 특수교육, 유아교육, 아동학, 또 상담과 관련된 유관한 부분들을 전공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해 두시는 것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련을 통해 상담과 관련한 자격을 취득하셨다거나
수련의 과정을 거치신 어떤 일련의 증명서들이 있으시다면 입직 과정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독서치료사들이 많이 필요로 한 영역들을 좀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이라거나 장애인복지관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맹아학교의 경우에 책을 읽어주시면서 치료를 하는 형태로 독서치료사의 구인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학교나 도서관처럼 어떤 정서적인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의 조금 더 깊은 자기 성찰이라거나 특히 진로와 관련된 목표의식들을 찾거나 뭔가 더 격렬하게, 그러니까 이 격렬하다라는 건 강렬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목표의식을 찾아야 되는 분들께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독서를 활용하시는 공간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꼭히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집으로 직접 방문하시는 개인 상담사의 역할들을 요구하는 그런 포지션들도 꽤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파트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독서 치료와 관련해서 크게는 개인 상담 혹은 집단 교육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역할들을 모두 다 수행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이 입직에 매우 유리하실 것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실 텐데요.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채용 공고들을 검토를 해보다 보면 치료사군의 채용 공고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1급 이상의 자격증이나 2, 3년 차 정도의 경력을 보유한 독서치료사 구인건은 월 4회 정도의 상담에 20만 원 가량, 말하자면 1시간의 평균, 그러니까 1회에 평균 1시간 정도의 상담을 하실 때 5만 원 정도의 상담료가 지급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이런 개별의 상담보다 또 집단 프로그램이라거나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강사의 구인건으로 채용 공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을 하는 기관과 수입을 어떤 수강료의 비준에서 분배를 하는, 그러니까 몇 대 몇 수로 분배한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하게 또 진행에 대한 비용들이 꼭히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 프로그램 진행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공간 중에 한 곳이 지역주민센터인데요. 이 지역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정말 어떤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담료라거나 강사료가 비교적 적은 1회 3만 원 정도 책정되신 경우가 많이 보여집니다. 대신에 어떤 클리닉, 개인의 어떤 전문적인 클리닉이라거나 보다 전문적인 기관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는 또 1회에 1시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그런 선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또는 또 제가 본 최근 공고 중에 여러분 혹시 교정기관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를 들면 교도소라거나 교도행정이라는 것들을 해서 그 지역사회로 재활을 통해 사회로 돌아오는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교육을 진행하는 그 과정 안에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만 원, 20만 원 정도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상담을 하시거나 강의를 하실 때 이 둘을 병행하는 형태의 채용 공고가 많다라는 점을 특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의 형태에 따라 상담료라거나 프로그램 진행의 비용이 또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독서 치료가 여러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책이라는 매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서 자체에 대한 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대상의 성인이라거나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비교적 적합한 도서의 목록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다거나 공부해 두신다거나 미리 읽어 두신다거나 그런 학습이 진행되어 있으셔야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책을 좋아하시면서 또 책의 내용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사람들을 돕거나 상담해 주시거나 교육하시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이 독서 치료사가 매우 적합한 직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하나의 일련의 영역으로
독서 치료사로 지원해 보시기를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치료사 관련 팁입니다. 첫 번째 팁, 독서 치료사 분야로 진출 방법. 독서 치료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주관하는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학회 및 협회로는 한국독서치료학회, 한국독서치료협회, 한국독서치료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치료, 사회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내 제공하는 구인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채용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참고도서 소개. 엄마가 하는 독서치료. 독서치료를 통해 엄마와 아이의 새로운 관계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 독서치료 지침서입니다. 처음 독서치료를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치료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안내하는 책입니다. 독서치료를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들, 이미 개론 수준에서 학습을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치유의 독서. 각 장마다 내담자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그들에게 처방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서치료의 모든 것. 독서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서치료론에 해당되는 측면을 상세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